안녕하세요. 행정인금융TV 김현영 영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많은 기업체분들이 계신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은 여러 가지 이제 비영리 법인의 어떤 재단법인 어떤 그런 성격의 있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주가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출연을 해서 사내복지 이제 기금을 이제 설치를 해서 근로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제 사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내복지 기금도 하나의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고용노동부의 이제 근로지도 개선과의 이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요. 모든 이제 비영리 관련된 법인,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뭐 사내기금 법인이 됐든 담당 주무관한테 먼저 컨택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택하신 다음에 정관을 사업 타당성에 맞게 잘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기본적인 어떤 법인 설립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절차를 좀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 사내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많이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오늘은 그 절차를 좀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내복지기금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와 최저 수준을 해가지고 노사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금액은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뭐 부동산을 출연하거나 아니면 임원이 뭐 부동산을 자율적으로 출연하거나 그런 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법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주로 이런 사내복지기금은 어떠한 뭐 사업을 하는지 좀 보면요. 근로자 주택 구입이라든가 임차 자금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요. 이런 내용들 다 정관에 적는 겁니다. 우리 사주 구입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어떤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대부 관련된 거, 장학금 지급, 재난 구호금 지급, 모성보험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어떤 비용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체육 문화활동 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에 대한 출산, 뭐 복지시설 출자 출연에 관한 부분, 구입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어떤 사업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정관이 이제 저하고 있는 사업인데, 휴양 콘도미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자녀 학원비, 근로자의 어떤 직장 새마을금고 이제 출자 금지 지원, 직장인 어떤 단체 보험 이제 가입 지원, 경조비, 그다음에 자녀 학원비, 근로자의 어학 컴퓨터 뭐 수강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의료비, 가족 의료비 이런 것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어떤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상품권 지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복지기금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근로자와 이제 사측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와 이제 정관 작성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추존해서 이 기금 운영할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타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비슷하게 이 기금도요 항상 해당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인가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들은 매년 연초마다 회계연도마다 사업 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이 해산될 때도 변경되거나 해산될 때도 필히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이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게 되면 행정기관이 항상 관리 감독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잘못하게 되게 되면 해산되거나 아니면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기금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려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근로자 측면에서 한번 보면 근로소득 외에 이제 기업의 이윤분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부분, 재난구호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대부를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사주 구입 지원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 구입 임차 지원을 통해서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기금에서 지급받은 여러 가지 이제 장학금 이런 것들,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나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부분들 어떤 거고요. 회사는 협력적 노사 관계를 조성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 애사심을 이제 고취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가 있겠죠. 기금 이제 출연액은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비용이 인정이 돼서 법인세 면제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큰 메리트는 이런 뭐 면세 혜택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을 갖는 임금 부담과 달리 이제 경영 여건에 따라서 출연액 이제 조정이 이제 가능해서 비용 부담이 이제 신축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양화 되어가 있는 어떤 근로자 이제 복지 수요를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기금의 어떤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 혜택, 기본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저희 이제 행정사들은 여러 가지 법인 설립, 인가 허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전문 이제 자격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